자, 여러분, 혹시, 전쟁? 유가 잠깐 오르다 말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 하던 일 잠시만 멈추고 이 얘기에 꼭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어쩌면 여러분의 자산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대한 위기가 오고 있거든요. 그 위험의 실체, 오늘 제가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름값이 좀 오르내리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월스트리트는 아주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 전체가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게 대체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위험한 도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이 지금 현실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딱 한 사람의 성격에 모든 걸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하죠? 전쟁 초기에 투자자들은 이걸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S&P 500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고 나스닥은 10% 넘게 빠지면서 조정장에 들어갔습니다. 채권 시장은 훨씬 더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시장이 아주 잠깐씩 반등하는 이유? 그건 바로 타코 모멘트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자, 이 타코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힌데요. 트럼프는 항상 마지막엔 꼬리를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지금 평화가 올 거라고 믿어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가가 폭락하고 유가가 미친 듯이 올라서 트럼프가 정치적인 압박을 못 이기고 항복하고 물러서는 바로 그 순간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살얼음판 같은 도박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핵심은 석유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다른 걸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딱 한 군데, 단 하나의 병목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전 세계 LNG 공급의 20%, 그러니까 5분의 1이죠. 그리고 바다로 운송되는 헬륨의 3분의 1, 비료 교역량의 3분의 1이 전부 다 이 좁디 좁은 호르무즈 해협, 딱 한 군데에 목이 매여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석유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원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짚어볼게요. LNG 공급이 막힌다? 당장 우리 집 전기요금이 폭등하는 겁니다. 헬륨, 이게 그냥 풍선 부는 가스가 아니에요. 반도체 칩 만드는 초정밀 공정에서 열을 식히는데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이게 끊기면 엔비디아, 삼성전자 그냥 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비료가 막히면요?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는 불보듯 뻔한 일이죠. 이 UAE 장관의 말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이란이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인 호르무스 해협을 인질로 잡고 있고 우리는 결국 마트에 가서 주유소에 가서 그 몸값을 치르게 될 거라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만 끝나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잠만해요. 진짜 문제는 어쩌면 전쟁이 끝난 후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휴전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이 공급망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집 수도꼭지는 잠갔다가 다시 틀면 바로 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름 뽑아내는 우물은 완전 다릅니다. 한번 생산을 멈추면요. 그 내부 압력 때문에 원유가 마치 혈관 속 피가 굳는 것처럼 왁스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뚫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 유정이 영구적으로 망가져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심리적 봉쇄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혹시 이란이 바다에 기뢰를 깔아놓지 않았을까 하는 공포가 남아있겠죠. 그럼 당장 선박 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을 다 취소해버릴 거고 어떤 선장이 목숨 걸고 그 바다를 지나가려고 하겠어요. 사실상 해협이 봉쇄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심리적, 물리적 봉쇄의 결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업선박의 교통량이 무려 97%나 줄었습니다. 97%요. 이건 거의 모든 배가 운행을 멈췄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틈타 이란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해협을 통과하려면 이제 배 한 척당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7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전 세계 물류의 목줄을 틀어주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죠. 자, 이제 이야기는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AI 시대의 아킬레스건이죠. 우리가 열광하는 21세기의 이 엄청난 성장 스토리가 아주 고전적인 20세기형 에너지 위기 때문에 한순간에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불과 몇 년 후인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들이 쓰는 전기량이 유럽의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 이 두 나라가 쓰는 전기를 합친 것보다 많아질 거라는 예측이에요. AI는 말 그대로 전기를 집어삼키는 괴물인 셈입니다. 그럼 어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먼저 카타르산 LNG 공급에 차질이 생기겠죠. 그러면 전 세계 전기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전기를 쓰는 AI 데이터 센터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비용 때문에 문을 닫게 될 거고요. 결국 AI가 이끌던 기술 분야의 성장 엔진이 통째로 멈춰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판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이 바로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이겠죠. 승자와 패자는 명확하게 갈립니다. 유가가 오르니 전쟁 자금이 넉넉해지는 러시아, 그리고 이미 에너지 자금률을 85%나 달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중국이 확실한 승자입니다. 반면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영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건 무슨 트윗 한두 개 날려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물리적으로 막히고 어쩌면 영구적으로 손상됐을 수도 있는 그런 근본적인 공급 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제 이란도 자신들이 전 세계 경제의 급소를 꽉 쥐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내 포트폴리오는 과연 에너지 가격 변동이나 공급망 위기, 기술주 성장의 둔화 같은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을까? 내가 투자한 회사는 과연 폭등하는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새로운 현실을 외면한다면 정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